자, A 대학교에서는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으로 입학생을 선발합니다. 수시 모집은 정시 모집보다 먼저 실시하고요. 수시 모집에 지원을 해서 합격한 학생은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수시에 합격한 사람들은. 그죠? 그때 어떤 고등학생 3명이 A 대학교에 수시 모집에 지원을 했어요. 합격할 확률은 각각 2분의 1. 근데 정시 모집에 지원했을 때 합격할 확률은 3분의 1. 이것도 정시 아니고 수시를 권장하는 애도 돌겠네. 어쨌든 정시 모집에 지원했을 때 합격할 확률은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 학생 3명이 A 대학교에 수시 모집에는 일단 다 지원을 했어. 근데 이 중 불합격한 학생은 다시 한번 A 대학교에 정시 모집에 한 번 더 지원을 합니다. 그때 3명 중 2명이 합격할 확률을 찾아보자.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 왜냐면 말 그대로 이거를 수시 따로 정시 따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게 되거든.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냥 합격할 확률을 찾아보자. 뭐 일단 수시에 합격을 할 수 있지. 얼마? 2분의 1이라는 확률로. 맞나요? 그런데 정시에 합격할 수도 있잖아. 맞죠? 뭐 2분의 1이라는 확률로 일단은 수시에서는 불합격했어. 그런데 3분의 1의 확률로 뭐해? 정시 모집에 다시 합격할 수도 있잖아. 맞죠? 그걸 더해주면은 얼마예요? 6분의 3, 6분의 1, 6분의 4, 3분의 2. 그러니까 수시든 정시든 상관없이 합격할 확률 자체가 3분의 2란 말이야. 누구마다? 학생 한 명 한 명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한다? 3명 중 2명을 합격시켜 보세요. 3명 중에 2명 합격하세요. 몇의 확률로? 아까 했던 3분의 2라는 확률로 2명이 합격을 하고 나머지 한 명은 3분의 1의 확률로 한 명 불합격하는 거지. 끝. 3 곱하기 27분의 4. 다시 한번 9분의 4. 생각보다 너무 높은데? 어쨌든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되는 거지. 알았죠? 요거랑 비슷한 문제 자주 나온다. 요거는 잘 기억해둬야 될 것 같고 생각보다 어려워. 너희들이 수시 정시를 함께 그냥 합격하는 확률, 수시든 정시든 상관없이 를 구해서 풀어야 돼라는 생각 자체를 하기 힘들거든. 알았음? 끝. 9호는 끝. 근데 자네 9호 4는 맞았지 않니? 방금 내가 말한 것처럼 풀지 않았니? 어. 근데 왜 955는 질문이니? 자, 그래요. 갑시다. 977 갑시다. 이거는 차라리 유형 질문이 맞는 것 같은데 955만 질문인 게 좀 의아하군. 저 유형 자체가 아마 다 이런 걸 거야. 1단계 뭐 치료, 아까 보니까 잠깐 치료인 것 같던데 1단계 치료 또는 1단계 실패, 2단계 치료 해서 치료 자체의 확률을 구해서 시작하는 거지. 알았죠? 자, 유형 7번 자체가 질문이라고 했음. 요거는 그때 내가 수업 중에도 한번 풀었던 것 같기는 한데, 한 문제인가? 뭐 풀었던 것 같긴 한데, 조건부 확률 자체가 어려워서 얘는, 그래요. 질문 나올 수 있죠. 자, 갑니다. 수지가 동전을 2개를 던져요. 나온 앞면의 개수만큼 국진이가 또 동전을 던집니다. 그때 국진이가 던져서 나온 앞면의 개수가 하나가 됐을 때, 자, 이거는 사실은 뭐가 너희들이 완료가 돼야 되냐면은 다시 한번 조건부 확률은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조건부 확률은 진짜 말 그대로 갑자기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동현 씨, 찬영이는 잘 듣고, 동현 씨, 내가 조건부 확률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게 뭐다? 뭐 풀어서 맞춘 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풀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 이 문제가 조건부 확률임을 판단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 그 말은 뭐다?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지.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조건 확률을 모르고 생각하면 사실 이 문제 되게 어려워 보임. 자, 조건 확률 2단, 2단 누가 판단해요? 얘입니다. A라는 사건이 내가 앞면이 나온다라고 해볼게. 아니, 앞면의 개수가 1개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를 사건의 이루자. A가 발생했을 때잖아. 맞죠? 뭐뭐뭐뭐 1대라고 하잖아.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게 아니라고. 뭘 원하니? 수지가 던져서 나온 앞면이 2개이다. 이걸 사건 B라고 부르면은
요렇게 봐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다? 우리한테 결국 물어본 건 뭐예요? B가 발생한 확률을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뭐가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A가 발생한 상황. 됐지? 두 번째 조건 확률은 뭐다? 사건 A가 발생했을 때 사건 B가 발생한 확률이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읽었죠?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뭐다? 결국 P, B를 구하는 건데 A가 발생했을 때 정혁이냐? 응? 어서오세요. 요거 계산하는 방법이 뭐다? 무조건 요거 먼저 발생했다 했을 때라고 하는 그 녀석이 일어날 확률을 무조건 분모에 써주고 그 다음에 분자에는 A교 B를 쓰는 거죠. 뭐? 이들이 동시에 발생하는 확률. 그럼 지금도 다시 한번 계산해보자. 뭐다? PA분의 PA교 B. 그럼 PA는 일단 뭐다? 국진이가 던져서 앞면을 하나 나오도록 하는 확률. 맞냐? 맞냐? 자, 그러면 일단 가보자. 국진이가 앞면을 하나 나오도록 할 수 있는 확률 자체는 몇 개를 던졌느냐? 즉, 수지가 뭐가 나왔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 맞죠? 자, 수지가 앞면이 몇 개 나왔다? 일단 한 개는 나와야지. 그래서 앞면이 나온 개수만큼 국진이가 또 던지니까 수지 앞면이 한 개 나왔다는 말은 국진이는 한 개 던졌어요. 맞죠? 자, 그럼 가자. 수지는 일단 무조건 몇 개 던집니까? 두 개를 던집니다. 근데 그 둘 중에 하나는 앞면이 나오는데. 맞죠? 맞죠? 자, 전체 확률 얼마임? 네. 수지가 앞면 던져서 앞면이래. 동전 두 개 던져서 앞면이 하나 나올 확률 얼마임? 2분의 1이죠. 왜요? 두 동전 중 하나 나옵니다. 앞면이 하나 나오는 게 2분의 1의 확률로 하나 나오고 다른 동전 하나는 2분의 1 확률로 분명히 나와야지. 그래서 곱해가지고 2분의 1 해도 좋고 또는 그냥 수지 자체를 계산해놔도 돼. 일단 나올 수 있는 경우 자체가 뭐야? 앞면, 뒷면, 앞면, 뒷면. 물론 이 중에서 앞면 나오는 건 이걸로 치는 거지. 그럼 전체 경우의 수 중에 몇 개? 4개 중에 2개잖아. 그래서 얘는 4분의 2. 앞면 2개 나오는 확률은 4분의 1. 뒷면 2개 나오는 거는 4분의 1이라고 해놓으면 되지. 알았죠? 어쨌든 이렇게 됐다. 그때 뭐? 국진이가 몇 개 던집니까? 하나 던집니다. 하나 던져서 그 하나가 무조건 앞면이 나오는 확률. 얼마? 2분의 1. 또는 두 번째, 수지가 2개를 던져서 앞면이 안 나오면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앞면이 0개 나오는 건 아예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수지가 앞면이 나오는 게 2개가 나온다. 확률은 얼마? 아까 했던 거. 이거다. 4분의 1. 또는 그때그때 계산해도 돼. 알았죠? 4분의 1. 그러면은 국진이는 몇 개 던져요? 2개 던집니다. 근데 그게 앞면이 몇 개? 1개만 나와보자. 그럼 2개를 던져서 앞면이 하나 나온 건 아까 빌려온 요거 다시 빌려도 되죠? 2분의 1. 그런데 분자는 뭐야? A교 B. 뭐 국진이가 앞면이 하나 나오는데 수지는 2개 나왔었을 확률을 골라보세요. 그럼 뭐야? 이 확률을 그냥 가지고 오세요가 되는 거지.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거 전체로 보면은 조건 확률이야. 근데 이거 계산하는 방법. 사실은 여기 4분의 1도 마찬가지지. 이 4분의 1도 사실은 뭐야? 2개 중에 2개 나오세요. 앞면이 2분의 1의 확률로 2개 나오세요니까 4분의 1이었을 거 아니야. 그거 계산하는 방법이 뭐다? 그거 계산하는 방법이 독립식의 확률이라서 이 단원에 한 번 더 나오는 것뿐. 근데 전체적인 틀은 오히려 조건 확률에 더 가깝지. 알았지? 다시 한번 이것도 다시 계산할까? 국진이가 2개를 던졌는데 앞면에 한 개 나온다. 그럼 뭐야? 2개 중 하나 던질 거예요. 하나 나올 거예요. 2분의 1의 확률로 앞면이 하나 나오고요. 2분의 1의 확률로 뒷면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아까 계산했던 것처럼 얼마? 8분의 1이고 쉣. 어쨌든 그 8분의 1을 다시 분자해서 가져다 쓴 거야. 오케이? 자, 여기서 요거 하나하나가 요번 단어. 전체적인 흐름은 조건부 확률이라서 아마 찬영이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내가 꼭 설명해줘야 될 거다. 조건부 확률 파트.
알았죠? 응! 정필이 씨 완전 박살이 났네. 응. 응. 끝. 정리. 그 답은 얼마지? 얼마? 3분의 1이야? 이게 얼만데? 4분의 1. 아, 오케이. 3분의 1. 답은 4번.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다. 하나 정도만 더 풀어볼까? 아마 다 흐름 비슷할 겁니다. 조금 주머니 말고. 아니, 주사위. 동전 말고 주사위로 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수업 중에 푼 게 뭐야? 아, 이거 풀었어? 나래 병진이. 요거 하나 더 풀어볼까? 978. 자, 치워도 되나요? 자, 간다. 한 번 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집니다. 나온 눈의 수가 같으면은 한 개의 동전을 4번을 던질 거고요. 나온 눈의 수가 다르면은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질 겁니다. 일단 주사위 먼저 던지고 나서 그 나온 개수만큼은 아니네. 어쨌든 그 나온 눈에 따라서 동전을 4개 던지냐 2개 던지냐로 달라진다. 자, 어쨌든 그때 뭐 했대? 동전의 앞면이 나온 횟수와 뒷면이 나온 횟수가 같을 때 라는 거를 사건 A로 하면 A가 이미 발생했을 때 그때 동전을 4번 던졌을 확률을 찾아보시오. 사건 B. 맞나요? 그러면 이제 뭐다? 또 이번에도 물어보는 거는 뭐다? 결국은 B의 확률. 근데 A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조건 확률. 이거는 저 문장 어디 갔어? 요 노란색 문장 때문에 조건 확률로 풀어줘야 된다. 알았지? 이 전체적인 틀은 조건 확률. 우리 이제 중간고사 범위였던 거. 알았죠? 너는 이제 이번 범위가 될 거고. 어쨌든 그럼 분모는 당연히 PA고요. 분자는 PA 겹이. 이거는 쉽지. 근데 그 뒤에 계산하는 과정이 또 질문일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분모는 뭐다? 동전이 앞면이 나온 횟수와 뒷면이 나온 횟수가 똑같을 확률을 분모해서 줍니다. 그럼 동전을 몇 개 던지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 간다. 일단 첫 번째. 흰색으로 쓰자. 첫 번째. 뭐일 수 있어? 주사위 2개의 눈이 같을 수 있지. 맞죠? 똑같은 게 나와. 그때 동전을 몇 개 던져? 4번 던지겠죠. 맞죠? 그때 앞면 뒷면이 횟수가 똑같다. 아, 앞면이 몇 번? 2번. 뒷면이 2번 나오는 확률을 여기다 이제 쓰는 거야. 그럼 또는 더하기. 여기는 뭐 쓰면 돼? 주사위 눈이 다른 게 나왔어. 그래서 동전을 몇 번 던지게 됐음? 동전을 2번 던지게 됐겠지. 그때 앞면 뒷면이 일단 나온 횟수가 같은 걸 분모에 다 써야 되니까 앞면이 한 번, 뒷면이 한 번 나오는 확률을 분모에다 또 쓰자. 더한 다음에 분자는 뭐 써주면 돼? A와 B 뭐? 동전을 4번 던졌고 앞면 뒷면이 똑같은 횟수 즉 2번 2번 나와봐 라고 하면 뭐야? 이 확률을 그냥 분자에 똑같이 쓰면 되겠지. 알았죠? 전체의 틀은 이거다. 그러면 이제 분모에 있는 요거 2가지만 계산하면은 전체적인 계산은 끝났겠다. 그치? 갑니다. 자, 어쨌든 분모에 뭐 들어가? 첫 번째 요거. 자꾸 동전이래. 주사위를 2번 던집니다. 눈이 똑같은 게 나와보자. 어때? 총 몇 가지 중에서? 36가지 중에서. 몇 번? 6번. 11, 22, 33부터 해서 66까지 6개. 의 경우의 수가 있잖아. 맞죠? 그래서 36분의 6의 확률로 똑같은 게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는 뭐야? 36분의 30이겠지. 다른 게 나오죠? 맞죠? 그러나면 이제 뭐 한다? 뒤에 동전을 던져보자. 4번 던질 거야. 앞면 2번, 뒷면 2번. 뭐야? 독립시행의 확률이잖아. 여기에 독립시행의 확률이 들어오는 거지. 4번 중 2번 나올 거예요. 2분의 1의 확률로 앞면이 2번 나올 거고요. 2분의 1의 확률로 뒷면이 2번 나옵시다. 여기는 2번 중 1번 나올 거예요. 2번 던지니까 맞죠? 앞면이 나오는 확률 2분의 1입니다. 1번 나올 거고요. 2분의 1의 확률로 뒷면이 1번 나옵시다. 그럼 이제 분자는 똑같이 쓰면 되니까 계산 안 해도 되겠지.
유형 질문 자네 알겠나? 어이 끝. 아이고 봐봐 여기까지 됐음? 정혁이 혹시 요거 말고 질문 더 있어? 980번 오케이 또 찾아주셈. 잠깐만 980번 우리 한 거잖아. 오케이 요거 하나 더 하자. 어차피 같은 유형이니까 알았죠? 지난번에 한 거긴 하지만 근데 방금 설명한 거 정혁이 잘 들었냐? 똑같은 유형이야. 똑같은 거. 그래서 이번에도 또 사건 A, 사건 B 써보자. 일단 뭐 내가 아까 정혁이 오기 전에 했던 얘기지만 정혁이는 그 중간고사 범위였던 누구?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은 뭐가 중요하다? 임을 판단하는 거. 조건부 확률 이다, 그냥 확률 이다. 두 개 구분 짓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지. 자, 뭘 보고 조건부 확률임을 아는 거야? 지금 이 책에서 형광등 표시한 거. 어떤 사건을 하나 나오면서 뭐뭐뭐뭐 일대라고 하는 거. 뭐 던질 때 말고. 던졌는데 뭐 5가 나왔을 때. 던졌는데 소수가 나왔을 때처럼. 앞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가 뭐 5개. 여기 5개. 1대라고 하잖아 지금. 맞죠? 그래서 우리는 뭐 앞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가 5개라는 사건을 A라고 잡으면 사건 A가 발생했을 때라고 하고 있잖아.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나래가 던진 주사위의 눈이 4가 된다. 요거를 사건 B라고 하면은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뭐야?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하는 확률이라고 해서 요 말을 만족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것도 또 뭐, 아파라. 또 뭐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뭐 마지막 확률, B의 확률을 물어보는 거야. 대신에 뭐가 발생한 조건 하에, A가 발생한 조건 하에. 그래서 또 분모는 PA고 분자는 또 A급인 거예요. 그럼 분모는 뭐 들어가면 돼? 앞면이 나온 동전이 5개가 되는 모든 확률. 알았음? 알았음? 다시 한번 분모는 뭐? 앞면이 5개일 확률. 분자는 또 앞면이 5개인데 그런데 주사위가 뭐 6이 나왔을 확률. 뭐 이렇게 쓰라네. 알았죠? 자, 분모부터 다시 한번 가보자. 앞면이 5개가 나는 확률 뭐야? 일단 동전을 5번 이상 던져야 앞면이 5번 나오지. 그래서 뭐 주사위가 뭐 나왔어? 주사위의 개수만큼 동전을 던지잖아. 주사위가 뭐? 5가 나오는 거야. 나래가 던진 주사위가 5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병진이는 뭐해? 변이 아니라 병. 병진이는 뭐해? 동전을 5개 던집니다. 그래서 분모 뭐? 앞면이 5개 나오는 확률을 써주면 되고 두 번째 또는 뭐 써주면 돼? 나래가 주사위를 던졌어. 뭐 나왔어? 6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병진이는 동전을 몇 개 던집니다. 동전을 6개 던지는 거야. 그런데 앞면이 그 중에서 몇 개? 5개 나오는 걸 찾아주면 되지. 끝. 그럼 분자에는 이거를 그대로 똑같이 써주면 되는 거지. 알았니? 자, 부모부터 가보자. 나래가 주사위가 5가 나오는 확률. 그냥 6분의 1이죠. 나래가 주사위가 6이 나오는 확률. 역시 6분의 1입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병진이 가보자. 병진이. 이 병진아. 5개를 던졌는데 5개가 다 나오자. 그럼 뭐야? 5개 중 5개 2분의 1의 확률로 앞면이 5번. 두 번째, 여기는 6개 중 5개 2분의 1의 확률로 5개 앞면 2분의 1의 확률로 뒷면 1개. 그럼 분자에는 이거 똑같이 써주면 되니까 뭐 계산은 역시 생략할게요. 자, 근데 너네 기억나냐? 조건부 확률에서도 제일 어려웠던 게 이거야. 사실. 이거를 유형 이름을 굳이 쓰자면 나는 유형 보지 말라 그랬었어. 유형 이름을 굳이 쓰자면 PA B는 A B가 왜 나와? PA와 B는
PB분의 PA교B인데 근데 분모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 PB교 A 더하기 PB교 A요. 분의 PB교 A 이렇게 썼던 약간 그런 유형. 이거 구하기. 기억나냐? 기억 안 나지? 요거 근데 조건만 확률에서 제일 너희들이 많이 질문했던 거야. 이것도 이 초록색으로 쓴 독립시행 확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 조건만 확률의 문제야. 그래서 요게 안 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조건만 확률 공부하러 가야 돼. 지금 현재. 알았음? 비슷한 문제 조건만 확률 하나만 보고 올까 말까? 보고 싶다고? 하나만 보고 올까? 가보자. 정혁 이거 지워도 돼, 이 문제? 조건 확률로 바로 가볼까? 그래, 이거 해보자. 자, 요거 기억나나? 두 타이어 회사 AB에 같은 종류의 타이어를 3대 4의 비율로 뭐 책 볼 사람들은 책 보세요. 775번입니다. 우리 책. 3대 4의 비율로 주문을 합니다. AB의 타이어가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1%, 2%래요. 그때 A미로 하나 뽑았어. 그게 불량품이 나왔을 때 조금만 흐르는 거 보여? 그때 그 타이어가 B 제품인 걸 찾아보세요. 자, 그럼 뭐 하자? 일단 불량품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사건 A. 그 다음에 B에서 만들었다 자체가 사건 B. 그럼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는 A가 발생했을 때 B가 나오는 확률. 즉, B바 A를 구해볼래요? 이니까 분모는 일단 PA. 불량품이 나오는 확률을 골라주면 되고 분자는 A 교 B. 그러니까 뭐? 불량품이 나왔는데 그게 B 거. 요거다, 그치? 자, 그럼 분모는 뭐야? 불량품이 나오는 확률. 불량품이 나오는 확률이란 건 뭐야? 일단 A에서도 불량품 나오고 B에서도 불량품 나오니까 A 불량품, B 불량품 다 계산해 보세요겠다, 그치? 자, 가보자. 어때? 첫 번째 A 거. 회사 A 불량품. 그럼 뭐야? 일단 전체. 하나를 골랐을 때 A 거 고를 확률 얼마? 7분의 3. 맞나요? 3대 4의 비율로 주문을 했으니까. 뭐 1000개라면은 3000개, 4000개일 거고. 아, 미쳤나 봐. 7000개라면 3000개, 4000개일 거고. 맞죠? 700개를 주문했다면 300개, 400개겠지. 어쨌든 7분의 3만큼의 비율로 A께 있겠지. 그 중에서 불량품은 몇 개 있겠어? 100분의 1만큼 있는 거야. 뭐? 1%. 두 번째, 7분의 4의 확률로 뭐 나와요? B 거. 지금 우리는 회사 B에서 나오는 불량품을 보고 있는 거잖아. 그럼 7분의 4의 확률로 일단 B 거. 그리고 B에서 불량품을 만드는 확률은 100분의 2. 근데 분자에는 뭐야? A교 B. B에서 불량품. 그럼 뭐? 이거를 다시 한번 쓰는 거죠. 알았죠? 7분의 4, 100분의 2. 그럼 여기서 이 100분의 1, 100분의 2 만드는 거는 그냥 확률. 우리가 그냥 문제에 나오는 걸 보고 읽은 것 뿐이고 아까 너희들이 질문한 문제들은 뭐야? 요 놈을 계산하는 방법이 독립시행 확률을 가지고 온 것뿐이고 전체적인 틀은 조건 확률이라는 게 이겁니다. 알았음? 요 유형에서 어려운 거 하나만 풀어볼까? 터프 있나? 근데? 있다. 요거 가보자. 이걸로 가보자. 784. 이게 좀 더 깔끔한 것 같아. 자, 하나 더 해본다. 식문화 체험의 날에 어느 고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점심과 저녁을 제공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일단 이거 기억난다 이거. 그때도 질문이었던 것 같다. 모든 학생들은 매 식사 때마다 양식과 한식 중 하나를 선택을 하고요. 일단 전체 학생들의 60%는 점심에 한식을 선택을 한대요. 점심에 한식을 선택한 학생들의 30%는 또 저녁에도 또 한식을 선택한대요. 아유, 심차. 점심에 양식을 선택한 학생들의 25%는 저녁에도 양식을 선택합니다. 자, 이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저녁에 양식을 선택한 학생일 때
이 학생이 점심에 한식을 선택했을 확률을 찾아보세요. 가보자. 뭐야? 응? 뭐야? 저녁 양식. 사건 A가 발생했을 때. 점심 한식. 사건 B 확률을 구해보시오. 또 조금 확률 보여? P, B와 A입니다. 그럼 분모는 일단 PA. 공식처럼 그냥 공식 그대로 읽어 가는 거야. 분자는 PA급이. 그럼 분모는 뭐? A가 뭐였는데? 저녁에 양식을 선택한 사람이 나오는 확률. 그러니까 뭐야? 확률은 다른 말로 비율이다. 그러니까 뭐야? 점심에는 양식을 먹었고 그리고 저녁에도 양식을 먹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점심에 한식을 먹었어. 그런데 저녁에 양식을 먹을 수. 뭐예요? 저건 뭐야? 저녁에 양식을 먹을 수도 있잖아. 맞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분자 뭐야? 점심에 한식.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번 써주세요. 이 말이지. 알았지? 여기까지 됐음? 자, 그럼 가보자. 분모. 일단 뭐? 점심에 양식을 선택한 사람. 전체 처음에 요거 전체 60%가 점심에 한식을 먹는 말은 나머지는 다 한식, 이 뭐래? 양식을 먹는 말이지. 색깔 바꾸자. 100분의 40. 그럼 얘는 뭐야? 100분의 60으로 시작하겠지. 뭐? 점심에 한식이니까. 자, 그런데 점심에 한식을 선택한 사람들 중 30%는 또 저녁에 한식을 선택한대. 맞죠? 그럼 얘네들 중에서 100분의 30은 또 한식을 먹으니까 나머지 몇 퍼센트? 70%가 저녁에 양식으로 바꾼다는 얘기지. 뭔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 점심에 양식을 선택한 사람들 중 25%는 또 저녁에 양식을 먹는데. 그럼 뭐야? 점심에 양식을 선택한 사람들 중 25%를 제외한 나머지 몇 퍼? 100분의 75%는 저녁에 뭐야? 양식 있잖아. 저녁에 양식 그대로 먹는데 25예요. 알았죠? 끝! 그럼 분자는 뭐? 다시 말하지만 이거 다시 쓰세요. 알았죠? 근데 내가 잘못 썼어. 점심 한식이네? 아, 맞구나. 아, 맞다.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알았죠? 끝! 그러면 계산은 뭐 안 해도 되겠죠? 어차피 이거 다시 불러온 거니까. 분모 분자 만배 해주면 이건 이제 1000일 거고, 이건 4200일 거고, 분자는 4200 구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52분의 42. 한 번 더 약분 26분의 21. 이게 답이겠지. 알았죠? 더해주면 얼마? 47. 다음 3번 이렇게 나왔겠지. 알았음? 요게 조건 확률 중에 제일 어려운 유형이다. 알았죠? 기억나나? 다시 돌아가자. 997번으로. 자, 혹시 종혁이 요거 말고 더 질문 있으면 또 얘기하시고요. 일단은 997로 가 있을게요. 이거는 일단 옮겨야 되는 횟수라고 해야 되나? 나와야 되는 횟수라고 해야 되나? 그게 딱 고정되지 않을까? 왜냐면 5번씩 할 거야. 그지? 5번만 딱 시행합니다. 5번 시행 후에 같은 점에 있을 확률을 구하시온데, X좌표 방향으로는 P, 얘를 무조건 플러스 1만큼 옮기든가 아니면은 얘를 X축의 방향을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해야 되잖아. 그지? 딱 5번 이동했어. 맞죠? 그럼 뭐야? 얘가 6으로 가든 얘가 1로 가든 또는 그 사이에서 같이 만나든. 맞지? 근데 문제가 있어. 뭐? Y축의 방향으로 얘는 무조건 1만큼 이동시키든 얘를 무조건 2만큼 이동시키든 이동시키긴 해야 될 거야. 그래 안 그래? 자, Y좌표가 지금 이만큼 차이 납니다. 얘는 한번 나올 때마다, 즉 흰 공이 나올 때마다 항상 Y축의 방향을 1만큼씩 계속 증가할 거예요. 4에서 더 증가할 거야. 근데 얘는 여기서 멈춰. 그래서 이만큼씩 증가할 거야. 그지? 그지? 그러면은 이 횟수가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 아니냐? 몇 번? 자, 일단 X좌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나?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죠? 얘 X좌표만 봐봐. 얘를 5번 이동시켜도 만나지.
얘를 4번, 얘를 한 번 이동시켜도 얘가 4만큼 증가해서 5로 가든 얘가 1만큼 감소해서 5로 가든. 그지? 얘를 3번, 얘를 2번 이동시켜도 마찬가지야. X좌표만 보면은 얘가 4만큼 가 있든 얘가 4로 가 있고. 맞잖아. X좌표는 똑같잖아. 그럼 Y좌표만 문제다. 그치? Y좌표를 어떻게 해줘야 둘은 같은 점에 위치할까? 일단 뭐 해줘야 돼? 얘를 2번은 무조건 이동시켜야지. 그래야 얘 Y좌표 어딜 가 있어? 4로 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같아졌지. 그 다음에는 같은 만큼 더 가야 돼. 근데 얘는 한 번 나올 때마다 1씩밖에 증가 안 합니다. 그럼 몇 번? 2번, 1번. 그러면 얘는 X좌표 6으로 가 있을 거고, Y좌표. 얘도 Y좌표 보면 6으로 가 있을 거예요. 됐죠? 그래서 몇 번? 얘가 3번 나오고요. 이동시키고요. 얘가 2번 이동시킵시다. 근데 P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돼? 결국은 흰 공이 2번 나온다는 얘기고, 얘는 검정 공이 2번 나온다는 얘기지. 알았음? 끝. 그럼 끝났네. 뭐가? 주머니에서 하나를 꺼냅니다. 꺼낸 공은 확인하고 다시 넣는 게. 그치? 그럼 뭐야? 흰 공이 나오는 확률 얼마? 4분의 3일 거 아니야. 검은 공이 나오는 확률 얼마? 4분의 1일 거 아니야. 고정이네. 그럼 뭐야? 5번 중 2번 나옵시다. 흰 공으로 가자. 흰 공 나오는 확률 몇 번? 4분의 3의 확률로. 몇 번? 2번. 그럼 나머지 4분의 1의 확률로 몇 번? 3번 나와주면 되겠지. 끝. 이게 답니다. 터프 아니죠? 이 정도면. 분모 얼마야? 4야 5승 1024야? 20승. 이 답이 어떻게 돼 있니? 아이씨 정수야? 1024. 2의 10승을 하자. 2의 10승. 분자는 3의 제곱. 그러면은 약분 한 번만 해주면은 512분의 45. 다음 몇 번에 있어요? 오케이. 4번에 있네요. 요거지. 알았니? 알았니? 끝. 오! 녹화를 안 했나 봐, 이거. 997번. 오우, 쉣. 어쨌든 횟수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횟수 맞춰주고 그 다음에 그걸로 그냥 독립시행만 풀면 끝. 쉬운 문제였죠, 생각보다. 어쨌든 질문 이상 질문. 이거는 뭐냐? 여사건으로 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냥 푸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자, 여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사건이 얼마나 여사건으로 갈까? 일단 첫 번째, 나 앞면이 연속해서 나온 경우가 있다. 제만 여사건을 푸는 방법도 있고. 근데 앞면이 3번 이상 나온다라고 했으니 저것도 이상, 적어도 3번이라는 얘기니까 적어도 6건을 가는 방법이 있어. 오케이? 그러면 풀이는 한 4가지 정도 되지 않을까? 일단 흐름을 잡아보는 게. 일단 어떻게 해? 나 전체적으로 다 6건으로 풀래. 전체에서 빼기로 갈 거야. 이게 제일 안 좋은 풀인 것 같아. 뭐? 일단 나 앞면이 2번 포함해서 이하로 나오는 걸 일단 다 뺄래. 빼는 건 좋아. 근데 이것만 빼는 게 아니잖아. 뭐도 빼야 돼. 결국 3번 이상 나오는 것 중에서 앞면이 뚝뚝뚝뚝 떨어진 것들은 또 빼줘야 되지 않냐? 앞면이 연속하지 않는 경우들은 또 빼줘야 되잖아. 맞죠? 물론 그렇게 많지는 않아. 5번 나온다고 하면 무조건 연속이야. 연속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 문제는 4번부터 3번, 4번까지. 그래서 앞면이 3번 나오는데 연속하지 않는 거 빼고 앞면이 4번 나오는데 연속하지 않는 것만 빼주시면 돼. 이거 하나 방법 있지. 두 번째는요. 일단은 앞면이 3번 이상 나오는 것만 카운트 할 겁니다. 그거를 전체로 생각해. 그럼 그 중에서 뭐 해? 앞면이 3번 나오는데 연속하지 않는 거. 앞면이 4번 나오는데 연속하지 않는 거를 역시 빼시면 되죠. 이것도 6건이 되겠지. 맞죠? 일부분만 가지고 6건. 맞니? 또 뭐 있을까? 그냥 냅다 세워보자. 뭐? 나 앞면이 3번 이상 나올 거야. 근데 이웃시켜보자. 뭐 이런 방법이 있겠지. 알았죠? 그러면은 뭐 문제는 뭐다? 5번, 6번, 7번은 괜찮아. 앞면이 5번 나온 거, 6번 나온 거, 7번 나온 거 무조건 이웃 할 거니까 상관없는데 3번 나온 거 이웃 어떻게 시킬래?
근데 세 개가 다 이웃하는 건 아니야 또. 둘만 이웃해도 돼. 요렇게 일단 흐름은 잡을 수는 있어. 알았죠? 근데 일단 첫 번째. 이거는 날려야 되죠. 왜요? 우리 일부만 이웃시키자라는 경우에서 배운 적 있니? 아니. 우리는 전부 다 이웃하거나 또는 전부 다 이웃하지 않거나만 배운 적이 있어. 언제? 수학하에서. 수학하에 순열 단원에서 배웠었잖아. 이웃하세요, 이웃하지 마세요. 전부 다 이웃하세요, 전부 다 이웃하지 마세요. 맞죠? 이웃하지 마세요는 뭐였어? 말 그대로 띄엄띄엄 앉히면 되지. 알았음? 자, 어쨌든 이런 방법들이 있을 거야. 뭐 이걸로 이제 전체 이제 흐름 잡아주면 되겠지. 자, 어쨌든 나는 나 이거 고민이야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뭐가 더 쉽지? 그냥 약간 두 번째 느낌으로 갑시다. 첫 번째 거는 굳이 약간 굳이 느낌이다, 그렇지? 자, 두 번째 방법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단 앞면이 몇 번 나와? 3번 이상 나온 걸 일일이 셀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6번 풀듯이 풀 거야. 자, 일단 앞면이 몇 번 나오셈? 3번 나오셈. 앞면이 몇 번 나오셈? 4번 나오셈. 앞면이 몇 번 나오셈? 이건 6번 없으니까 짧게 쓸게. 5번 나오셈? 6번 나오셈. 7번도 있네. 에이씨. 6번 나오셈? 7번 나오셈까지. 알았죠? 자, 간다. 첫 번째. 앞면이 딱 3번 나와보자. 그럼 뭐 하면 돼? 전체 확률 7번 중 7번 중 3번 나옵니다. 2분의 1의 확률로 앞면이 3번, 2분의 1의 확률로 뒷면이 4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분 안 한 거 칠성 바로 써도 되겠죠? 알았죠? 두 번째, 이것만 풀어보자. 앞면이 4번 나오셈. 이거 뭐야? 똑같죠? 7C의 4 곱하기 2분의 1의 4승, 2분의 1의 3승. 합해서 2분의 1의 7승. 앞면이 5번 나오셈. 7C의 5예요. 2분의 1의 5승, 2분의 1의 2승. 그래서 2분의 1의 7승. 얘도 7C 6에다가 2분의 1의 6승. 뭔 소리야? 7승. 얘도 뭐예요? 7C 7입니다. 2분의 1의 7승.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 앞면이 5번 나오는데 이웃하지 않을 수가 있냐? 없잖아. 총 7번 던지잖아. 그지? 앞면을 아무리 띄엄띄엄 안 쳐봐도 4번이면은 띄엄띄엄이야. 그럼 5번이야. 무조건 이웃은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문제는 어디? 얘네들. 뭐 할 수 있어? 앞면 3개가 띄엄띄엄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는 다 뺍시다. 뭐예요? 앞면 3개가 다 이웃하지 않는 경우. 알았죠? 어떻게 해야 하면 돼? 7번 중 3개를 그냥 뽑는 게 아니라 결국은 앞면 3개, 뒷면 4개를 나열하는 방법을 수중에서 이웃하지 마세요라고 했으니까 이건 수학할 거야. 어떻게 하면 돼? 이웃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t들만 나열합니다. 이게 만약에 뭐 A, B, C, D였다면은 4팩이겠지만 TTTT니까 1. 그러면은 이 세 개를 그 TTTT들 사이 공간 5개 중에서 3놈 들어갈 자리 뽑는 방법만. 그럼 확률이 2분의 1 7에서 똑같아. 알았어? 두 번째도 똑같아. 얘도 뭐야? 앞면이 4개 TTT 이웃하지 않는 거. 4개 중에 4개 뽑는 거. 그냥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지. 2분의 1의 7승. 알았음? 그러면 끝. 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자네 요거 계산하는 방법이나 요거 이웃하지 않는 거 요거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또 다음 시간에 내가 몇 개 설명해 주게 될 거다. 뭐 이해했으면 됐고. 알았죠? 아무튼 나머지 됐죠? 아이고. 알았죠? 끝. 계산해 볼까? 답 맞는지. 얼마예요? 35. 얼마예요? 10. 얼마예요? 35. 얼마예요? 1. 얼마예요? 21. 얼마예요? 7. 1. 뭐 했어? 어차피 2의 7승분의 1이라서 묶어버렸어.
앞에 거 계산해보자. 아이고 70 얼마야? 29야? 빼기 11 얼마지? 88 88 곱하기 2의 7승. 아 그럼 뭐야? 2의 3승 약분해버리자. 그럼 얘는 이거. 그래서 얼마? 16분의 12 되겠네. 응, 답은 몇 번? 1번. 답 맞죠? 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때요? 할 수 있겠죠? 끝. 여기까지. 뭐요? 수학 핫때 나왔던 경우의 수랑 확통을 짬뽕 시켜놓은 수능 기출 문제네요. 나에도 있을 수 있죠. 왜? 너희들이 수학이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뭐야? 2단원에서 그냥 미적분을 배우면 미적분에서 확통을 배우면 확통에서 어려운 게 아니라 옛날 과목, 특히 수투가 어려운 이유가 뭐야? 갑자기 튀어나오는 수학 상하 얘기들. 걔네들이 어렵거든. 오케이? 중학교 때 배웠던 막 2차 함수의 특징이 갑자기 튀어나와. 미적분 수투에서 막. 그게 어렵다 보니까 어렵지. 미적분이든 수투든 그 과목 자체에서도 어렵기는 하겠지만은 맞죠? 앞단원이랑 갑자기 연결시키면서 이러기 시작하잖아. 됐죠? 자, 끝났는데 정혁이 질문 더 없어? 동의는 끝이지. 정혁이 질문 더 없어?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오늘 요 단원은 넘어가 볼 건데요. 잠깐만 교재 줘봐. 오늘은 시간이 되나? 와, 이거 다 할 수 있나? 자, 원래라면 오늘은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2학문부 끝내야 돼요. 1205번까지. 근데 이러면 숙제가 200문제네? 말도 안 되겠다, 그치? 오늘은 요 단원 하자. 몇 번이야? 212페이지에 있는 요 단원 하나 합시다. 확률 분변수와 확률 분포. 요거 하나 합시다. 자, 간다. 잠깐 쉬었다 할까?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 이항문포는 확실히 좀 많이 달라요. 앞에 있던 확률 파트를 좀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전혀 그러지가 않음. 알았음? 자, 일단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 파트가 있어요. 오늘은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라서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거는 안 써도 됩니다. 다음 시간에 크게 써줄 거야. 나중에 이건 막 칠판 한번 가득 써가지고 동그랗게 그려가지고 할 건데 결국 확률 분포라는 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산 확률 분포고 하나는 연속 확률 분포예요. 뭐 이미 방학 때 했던 사람, 뭐 혹은 혼자 따로 공부했던 사람들, 아는 사람들은 다들 한 번씩 들어봤을 거다. 다음 시간에는 이 안에서 이항분포라는 걸 할 거고 그 다음 시간에는 연속 확률 분포와 정규 분포를 따로 할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딱 이산 확률 분포 할 건데 이 안에 이항분포라는 게 있어. 요거는 다음 시간. 그리고 연속 확률 분포 안에 정규 분포라는 게 있는데 자 오늘 요거 다음 시간 이거 그 다음 시간 요거 전체 정규 분포 포함해서 알았죠? 요만큼을 하신다고 보면 돼. 자 어쨌든 이산 확률 분포라는 거는 일단은 뭐냐면 있잖아. 용어들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확률 분포? 뭐부터 설명해줘야 돼? 너 내가 이해하기 편할까? 도수 분포부터 가자. 아니야, 용어 정리부터 하자. 자, 일단 뭐가 하나 있었냐면 뭐부터 할까? 잠깐만 있어봐. 뭐부터 설명해줘야 너네가 이해하기 편할까? 이거부터 용어를 먼저 정리 좀 할까? 별량? 도수 분포랑 함께 같이 가자. 자, 별량이라는 게 있어요. 별량이 뭐야? 예를 들어서 뭐 2학년 아름고 2학년 학생들의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의 분포를 알아본다 치자. 그러면은 아름고 2학년 학생들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의 점수들이 다 별량. 알았음? 그걸 우리는 보통 XI라고 할 겁니다. 앞으로. 문자 좀 색깔 바꿔줄까? 자, 그때 우리한테 구하세요 하는 게 있어요. 그중 첫 번째가 바로 평균.
아름고 2. 평균 어떻게 구해? 응? 아이, 그거 말고. 그러니까 M 어떻게 구하냐고요? EX도 그 문자고요. 구하는 방식. 그렇지. 평균은 그래서 XI들을 싹 다 더합니다. 1부터 N까지 끝까지라고 해볼게. 그럼 N개를 더했다는 얘기지. 그 N개를 가지고 다시 한번 개수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평균이죠. 다 계산할 줄 알죠? 그걸 우리는 앞으로 문자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EX라고도 그래요. 부를 거고 M이라고도 부를 겁니다. 둘 다 같은 표현이에요. 우리가 중학교 때는 보통 M으로 써왔지. 두 번째, 이번에는 지금 M이라고만 쓸까? M이라고만 쓰자. 확률이 아니니까 아직. M이라고 쓰자. 자, 그 다음에 편차라는 게 있었어. 편차가 뭐게? 이 학생의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그거를 우리는 편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편차는 뭐다? 우리가 기호로는 xi, 이건 노란색으로 쓰자. xi 빼기 m이라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 한 명 한 명마다 편차 있겠지? 그래도 평균이 70점인데 내가 75점이면 플러스 5고 평균이 70점인데 내가 60점이면 마이너스 10인 거고.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그때 중학교 때 분산을 어떻게 계산했었는지 기억나니? 자, 분산은 세 가지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산에 정리? 그래, 정리라고 하죠. 정의가 맞나? 정리. 자, 분산. 분산 어떻게 계산한다? 말 그대로 이 반 학생들이 또는 아름고 2학년 학생들이 분산,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 보자라는 거야. 지금 학생 한 명 한 명마다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구해놨잖아. 뭐 편차. 그 편차들을 뭐 하면 됩니까? 평균을 내시면 됩니다. 편차. 이거는 파란색으로 쓰자. 뭐? 편차들의 평균. 자,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지금부터 계산해보자.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반으로 하자. 뭐 예를 들어서 50점인 4명이 나온 반이 하나가 있어요. 평균 얼마예요? 50점이죠. 자, 어느 반은 48점, 48점, 52점, 52점이 나왔다고 치자. 평균 얼마예요? 역시 50점입니다. 자, 근데 퍼져 있는 정도는 어떠니? 라고 하면 얘네들은 평균으로부터 다 안 떨어져 있잖아. 그럼 그냥 퍼져 있는 정도라고 하면 수치로 나타내면 0이겠지. 안 퍼져 있어요. 라는 의미니까. 근데 얘네들은 분명히 퍼져 있어. 맞죠? 근데 편차를 구해봐. 어때? 다 더하면 빵입니다. 빵의 평균은 빵이잖아. 문제가 발생했지. 그래서 이 수치 2들만 남기고 싶은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값을 붙이면 좋니? 절대값은 계산하기 불편하잖아. 왜?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절대값 다 떼는 거거든. 부호 다 떼는 거거든. 맞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한 방에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더라? 제곱을 해버리면 되더라. 오케이? 그게 바로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xi들을 m을 다 빼. 그럼 편차를 구했지. 이 녀석들을 제곱을 합니다. 이것들을 전부 다 더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n으로 나눠주면 이게 평균 구하는 방식이죠.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첫 번째 분산의 정의야. 정의가 아니지. 그때는 이렇게 계산을 해왔었어. 도수분포에서. 기억나는지 모르겠다만. 근데 이거 불편하거든. 그래서 새롭게 계산을 하는 식을 하나 더 만들어요. 뭘 이용해서? 우리 수1 배워왔잖아. 시그마를 계산을 하는 거야. 풀어보자. n분의 1 시그마 안에서 이거 1이다. 1부터 n까지 xi의 제곱 마이너스 2mxi 플러스 m제곱 풀어보자. 어때?
n분의 1 시그마 x는 1 n xi 제곱 마이너스 2m n분의 1의 시그마 xi 플러스 n분의 1에다가 시그마 m제곱. 여기까지 따라왔니? 여기까지 따라왔니? 자, 근데 이게 뭐야? xi들의 합을 n으로 나눴다. 이게 뭐야? 평균이잖아. 마이너스 2m제곱이네. 얘네들은 뭐야? 자, i를 1부터 n까지 바꿀 거야. 근데 m제곱이야. i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뭐야? i에 1 넣어도 m제곱, i에 2 넣어도 m제곱, i에 3 넣어도 m제곱, i에 n 넣어도 m제곱. m제곱을 n번 더하고 있는 거야. 맞음? 그러면 n분의 1 뒤에 n m제곱. m제곱을 n번. 약분되네. m제곱. 얘는 아까 말했듯이 2m제곱. 이게 m이거든. 그럼 뭐야? 결국 마이너스 m제곱이네요. 우리 계산해서.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계산하는 방법은 뭐다? 별량들을 전부 다 제곱을 합니다. 별량 제곱의 평균. 거기서 m이 뭐예요? 평균이죠. 평균의 제곱을 빼시면 돼요. 그게 분산을 계산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제곱의 평균. n분의 1로 하자.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끝. 이게 분산을 계산하는 두 번째 방식이에요. 우리는 이걸 훨씬 많이 쓰게 될 겁니다. 물론 지금 이 계산, 이거는 도수분포표, 중학교 거고, 이제 확률분포로 바꾸기만 하면은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요게 바로 분산을 계산하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알았죠? 그 다음에 이 분산의 뜻이라고 하자, 그냥. 의미. 분산이 크다 적다는 이 반 학생들이, 내가 분포 상태를 알아본 이 대상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그 수준을 나타냅니다. 떨어져 있는 수준, 떨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끝을 내면 되는데 중학교 때 표준편차라는 걸 하나 더 배웠어. 표준편차에 등장하는 원인은 알고 계신가? 표준편차는 일단 요 녀석을 우리가 보통 이거 이제 지운다? 이거 시그마 계산하는 거는 어차피 이걸 물어보진 않으니까.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Vx라고 많이 써요. 분산은. 얘는 이제 시그마 x라고 더 많이 쓰지. 이거는 이제 이 Vx, 시그마 x는 여기 있는 EX랑 함께 확률 분포에서 더 많이 쓸 얘기기는 한데 지금은 V라고만 하고 시그마라고만 할게. 시그마 표준편차는 뭐예요? 루트 분산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게 왜 등장했는지 아냐? 자, 아까 그걸 얘기해보자. 어느 한 반의 학생들이 아까처럼 48점, 48점, 52점, 52점. 얘네 반은 49점, 49점, 51점, 51점이야. 자, 학생들이 떨어진 정도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얘들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자, 떨어진 정도 그냥 대충 보면 몇 배? 2배만큼 떨어져 있지, 애들이 다. 맞죠? 그럼 떨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도 수치도 2배만큼 보여줘야 될 거야. 근데 여기서 분산을 보면 어떻게 돼? 제곱들의 평균. 2제곱 하면은 4, 4, 4, 4. 더해주면 16, 4개로 나누면 4. 여기서 분산은 어때? 제곱해주면은 1, 1, 1. 더해주면 4, 4 나누면 1. 어때? 4배만큼 나오잖아. 아까 내가 2배라 그랬잖아. 자, 무슨 문제가 발생한 거야? 모든 편차들이 크기가 다 제곱이 되어 있잖아. 아까 부호 떼려고 제곱해버렸잖아. 그러다 보니까 실제 분산은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반은 1, 어느 한 반은 9. 실제로는 근데 떨어진 정도가 3배만큼 차이 날 거야. 맞죠? 그러다 보니까 표준 편차를 가지고 실제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막 성적 분포 이런 거 내는 거 너희 모의고사 치고 나면 모의고사 성적표 날라오잖아. 거기 보면은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게 나오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수학을 100점 받았고 영어를 100점 받았어. 누가 더 잘했어? 뭐 무조건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 요즘은 수학을 더 잘했다고 할 거예요. 왜? 영어는 절대평가다 보니까 난이도가 어느 정도에서 끝나거든. 절대평가가 아닌 시절, 내가 공부하던 시절도 마찬가지야.
수학이 일반적으로 보통 어렵지. 그래서 수학을 100점 받은 사람, 수학을 90점 받았어. 뭔 개소리야. 수학을 100점 받았고 영어를 90점 받았어. 누구는 영어를 100점 받았고 수학을 90점 받았어. 똑같은 과에 똑같이 지원하면은 수학 100점 받은 사람들 더 높게 쳐줍니다. 왜? 어려운 과목이니까. 왜? 평균도 낮을 뿐더러 표준 편차도 문제가 있거든. 그것까지 막 따지는 수준으로 어쨌든 표준 편차가 쓰이는데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가 분산은 크기가 다 제곱만큼 차이 나다 보니 루트를 씌운 것만큼으로 수치를 다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서 표준 편차라는 걸 만들게 됐다. 뭐 이용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라. 알았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상식이야. 근데 언제부터 배워왔던? 너희들이 중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녀석들. 이거를 역시 중학교 거로 다시 넘어가 보죠. 혹시 필기할 사람들 필기할 좀 이따 지울 거야. 도수 분포로 가보자. 예를 들어서 뭐 관역에 3점, 2점, 1점이 있어요. 거기에 맞춘 횟수 x라고 쓸게. 분량. 맞은 횟수를 앞에서부터 써보자. 몇 점? 3점에 1발, 2점에 2발, 1점에 3발을 맞췄다고 치자. 그래서 총 몇 발? 6발이 뭐 총이든 화살이든 쏜 거야. 그때 이 학생, 이 선수라고 하자. 이 선수의 평균 점수는 몇 점? 계산할 때 어떻게 해? 뭐 실제 값을 구하자는 건 아니야. 3 곱하기 1 플러스 2 곱하기 2 플러스 1 곱하기 3에다가 몇으로 나눠? 6으로 나누면 됩니다. 맞나요? 자, 여기서 이것까지는 계산할 줄 알지? 그냥 막 분산 구하려고 할 때 이 평균 얼마냐? 10이야? 뭐 3분의 지금 내가 막 만든 거니까 지저분하지 3분의 5다. 그럼 여기 편차는 얼마야? 막 3 빼기 3분의 5, 뭐 2 빼기 3분의 5, 1 빼기 3분의 5 하면서 나오겠지? 그것들을 다 제곱해서 더해가지고 분산, 루트 씌워서 표준 편차 이렇게 계산해 왔었다고. 그거를 이제 우리는 좀 다른 버전으로 다시 바꾸려고 해요. 자, 혹시 저거 지금 필기해야 되는 사람 손? 다 됐냐? 넘어도 되냐? 참고로 뭐 필기는 집에 가서 영상 보면서 하셔도 됩니다. 지운다 그러면. 그러면 이 녀석을 다시 한번 뭐 해보자. 우리가 이제부터 다루게 되는 확률 분포로 넘어가 봅시다. 자, 똑같이 3점, 2점, 1점이 있어요. 그런데 요 밑에다가는 뭘 쓰게 될 거냐면 P, 확률을 쓸 거야. 확률의 다른 말은 비율입니다. 총 몇 발 중에서 6발 중에서 1발 맞췄고요. 6발 중에서 2발 맞췄고요. 6발 중에서 3발을 맞았습니다. 이게 비율이고 곧 확률이다. 맞지? 그때 이건 좀 이따 쓰고 그때 요 녀석과 비교를 해보자. 확률 분포로 넘어오더라도 평균은 똑같아. 도수 분포나 확률 분포나 평균은 똑같아. 평균 계산을 해보자. 그때 요 녀석을 잘 봐요. 뜯어요. 3 곱하기 6분의 1이고요. 뜯어요. 2 곱하기 6분의 2고요. 뜯어요. 1 곱하기 6분의 3입니다. 뭐야? 이들이 곱하고 이들이 곱하고 이들이 곱하고 흰색으로 쓰자. 계산은 어차피 계산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알았음? 이게 평균을 계산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평균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expectation이라고 해서 이 e는 expectation. 영어 단어 expectation 뭔 뜻임? E인가 C? A인가? E다. 이거 영어 단어 뜻 뭐게? 유승엽 쌤한테 안 배우고 뭐 했냐? 너도 유승엽 쌤이잖아. 유씨 아저씨들. 유씨 아저씨 제자들 이씨 기대. 그렇지. 그래서 기대. 한글로는 기대값이라고 불러요. 기대할 수 있는 값.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기대값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너희들은 몰라도 되는데 뭐 굳이 설명하자면 이거 경제 파트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뭐 뭐 무슨 명칭 있지? 기회비용 약간 이런 느낌이랑 비슷한 쪽으로 갈 거야. 이거를 투자했을 때 얼마를 벌어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할 수 있는 값이라는 의미로. 저게 만약에 금액이라면 뭐 내가 투자했을 때 벌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값. 예를 들어서 그게 500원을 치자. 그럼 이 로또는 예를 들어 이게 로또였다 치면은 500원 이상으로 가면은 로또 판매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보는 거야. 한 명당 평균 예를 들어서 1,000원에 팔았다. 한 명당 500원씩 버는 거야. 600원에 팔았다. 한 명당 100원씩 버는 거라고. 그럼 이걸 계산할 줄 알아야 내가 멍청이 같이 400원짜리 로또 만들어서 기대값이 500원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건 없겠지. 알았죠?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알았죠? 뭔지 알겠죠? 알았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expectation 기대값, 다른 말로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을 계산하는 방식 뭐다? 시그마예요. 어떻게 해요? xi들 요 x라고 쓸게요. 이제 x들에다가 px를 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음? 알았음? 끝. 이는 뭐? 각각의 점수들. 얘는 뭐? 그 점수들이 나올 수 있는 확률 또는 비율. 알았음? 이게 평균을 계산하는 방식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막 분산이랑 비교하고 표현문제 비교해야 되는데 이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으니까 분산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분산은 Vx, 표준 편차는 시그마 x인데 표준 편차는 설마 안 해도 되지. 분산을 계산할 줄 알면은 뭐 한다? 루트 분산. 알았음? 그럼 이제 표준 편차 계산해보자. 아까는 뭐였어? 편차 제곱들의 평균이었는데 아까 앞에서 뭐 정리해봤지?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었지. 맞죠? 그럼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그거 어떻게 쓰는데? 이게 바로 뭐야? 평균. 누구의? x의. 근데 우리는 뭐?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였죠?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진짜 평균 요거의 제곱으로 계산하는 게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오, 그러면 선생님 다시 한번 이걸로 분산 구해줄래요? 자, 그러면은 요걸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요 위에다가 이제 x를 쓸게. 요 위에다가 작게 x제곱을 써요. 뭐 9점, 4점, 1점. 그러면은 제곱의 평균 어떻게 계산하면 돼? 얘랑 확률 곱하고 얘랑 확률 곱하고 얘랑 확률 곱해서 다 더하면 그게 평균이야. 그래서 뭐 9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6분의 2 더하기 1 곱하기 6분의 3에서 뺀다. 누구? 평균. 아까처럼 다시 할까? x랑 확률, x랑 확률, x랑 확률 곱하면은 그게 평균이에요. 3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더하기 6 곱하기 2 곱하기 6분의 2 더하기 1 곱하기 6분의 3를 제곱하시면 됩니다. 그게 분산 구하는 방식이야. 요번 숙제는 그냥 이 두 개가 거의 90%라고 보면 돼요. 알았음? 노가다란 얘기죠? 좀 귀찮아도 잘 공부해 오세요. 알았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 어떤 문제를 볼까? 이제 뭐 이런 문제도 만나는데 요런 거. 지금은 A라고 주어져 있어서 뭐 못 풀지만 뭐 구하래? 아이씨, 확률 구하라냐? 아이, 이거 말고 평균 분산 구하는 거 어딨니? 아, 여기 있다. 뭐 평균 분산은 귀찮으니까 안 할게. 귀찮은 건 너희들이 해봐. 평균 구하래. 뭐 하면 돼? 말 그대로 이들 곱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근데 아직 A 때문에 뭐가 완성이 안 돼 있지? 그럼 곱할 수가 없지, 아직. 그럼 A를 먼저 찾고 오자.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뭐야? 이거 상식. 모든 확률들의 합은 1이다. 이거는 상식. 그래서 8분의 3만 세이, 8분의 1, 8분의 3 플러스 A, 8분의 1까지 다 더해주면 8분의 8 나와야 돼. 알았죠? 뭐야, 이미 나오고 있네. 에이씨, 이게 아니네. 그래서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 어딨냐? 지금 문제랑 관련 없는데 이런 거. A 더하기 2A 더하기 4의 얼마? 7A. 7A는 얼마? 1. A는 얼마? 7분의 1. 알았죠? 그런 식으로 이 표 먼저 완성하고 오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때 지금 문제 뭐 EX 구하래. 그럼 뭐 하면 돼? 찍 곱해주면 됩니다. 7분의 K, 7분의 6K, 7분의 24K. 더해주면 7분의 31K. 그게 얼마? 62.
K는 얼마? 14. 이런 식으로 하면. 알았죠? 어때요? 정말 쉽죠? 끝입니다. 오늘 해야 되는 내용 중 95%쯤 끝났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 뭐 하나 남았냐면 분산 구하는 건 너희들이 하라고 했고 AX 플러스 B 어딨니? AX 플러스 B 어딨니? 요거다. 자, 요거 외우셔야 된다. 뭐? 요 밑에 있는 표. 자, 다시 한번 써줄게요. 실제로 서울에서 가끔 일어나던 일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부터 설명하자. B부터 먼저 설명해보자. 예를 들어서 너네 학교 시험을 쳤어. 예를 들어서 뭐 두르고 시험을 쳤어. 한 문제가 오류야. 보통은 제 시험 보지. 근데 웬만하면 다 맞게 해줄 거야. 그 문제를. 그래서 다 맞았다고 치자. 또는 제 시험 안 보고 그냥 모든 학생들을 정답 처리한다고 치자. 5점짜리가 서술형이었어. 근데 문제가 오류야. 그래서 애들 5점이 다 까진 거야. 문제 자체가 오류니까 서술형이고. 찍어서 맞춘 데도 없고. 그래서 5점이 다 깎여 있는 상태에서 모든 학생들의 점수를 5점 더 해봅시다. 평균은 어떻게 되겠니? 당연히 5점 오르겠지. 모든 학생들이 다 5점 올랐으니까 평균도 5점 오르겠지. 맞죠? 그겁니다. 이 B의 역할은 평균에서는 어떤 역할을 한다? 그냥 더하세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분산을 구해보자. 자, 모든 학생들의 성적이 전부 다 B점, 5점이 올랐어. 분산은. 평균이 5점 올랐어. 모든 학생들 다 5점이 올랐어. 그러면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편차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편차가 변함없다는 건 분산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뀝니다. B에 의해서는 V는 안 바뀝니다. 알았음. 두 번째. A에 대해서 설명합시다. 자, 이거 아까 내가 말했던 거 실제 서울에서 가끔 일어났던 일인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통 합산을 해가지고 1학기 성적, 뭐 2학기 성적 해서 내잖아. 그래서 실제로 어떤 학교가 중간고사 40점, 기말고사 40점, 수행평가 20점으로 성적표 나온 학교가 있었어. 오케이? 근데 그것도 중간고사 때는 뭐 해야 돼? 100점 만점을 환산을 해가지고 점수를 보여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모든 학생들의 성적을 몇 배? 2배를 한다고 치자. 자, 모든 학생들의 성적이 다 2배가 됐어. 40점 받은 애들은 80점 됐고 50점 만점 받은 애들은 100점이 됐어. 맞죠? 10점 받은 애들은 20점이 된 거야. 자, 평균은 어떻게 되겠니? 2배가 되겠지. 모든 학생들의 성적이 다 2배가 됐으니까. 자, 그러면 저 A의 역할은 뭐다? 평균을 A배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AX 플러스 B에 대한 이 평균값을 구하세요 하면은 그냥 EX를 구한 다음에 그거 A배 하고 B 더해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끝. 두 번째 V 분산. 자, 모든 학생들의 성적이 다 2배가 됐어. 자, 예를 들어보자. 아까 계산했던 거 49, 49, 50점 만점이잖아. 39, 39, 41, 41이 나와서 그 반 학생은 평균이 40점이 나왔다고 치자. 편차 얼마야? 마1, 마1, 뿔2, 1, 뿔1. 그래서 분산은 1 나오고 있었겠지. 자, 그런데 2배를 했어. 얘 얼마? 78, 78, 82, 82야. 평균 얼마? 80. 그럼 편차는 어떻게 됐어? 편차가 2배가 되지. 얘들아, 편차가 2배가 되면 분산은 제곱배, 4배가 되겠지. 맞나요? 실제 분산 4일 거 아니야. 끝. 분산에서 저 A의 역할은 A 제곱배를 하라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Vx가 12인 상황에 V 3x-2를 구하세요 하면 답은 9 곱하기 12. 이 마이너스 2는 역할이 없고 3배는 제곱배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제곱이 다시 사라진다. 어디서? 시그마에서. 그래서 시그마에서는 ax 플러스 b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뭐 한다? 너희들은 일단 x에 대한 시그마를 찾아와. 시그마 x를 찾아와.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 b는 아무 역할 없고 a는 다시 루트. 절대값 a 배 하시면 됩니다. 물론 a를 음수로 줄 일은 거의 없어. 근데 혹시나 있으면 절대값 붙여주고 없으면은 그냥 a 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끝이야. 시그마를 계산한 방법은 아까 이거. vx를 계산한 방법은 아까 이거.
그럼 너희들이 진짜 이번 시험 귀찮겠지. 이번 시험이래. 이번 숙제. 뭐? 아이, 어디 갔냐?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분산 구하래. 예를 들어서 분산 구하래. 그럼 뭐 해야 돼? 일단 A 찾아왔다고 치자. A 찾아왔다고 치고 전 너희들 뭐 해야 돼? 다 x 제곱 위에다가 1, 빵, 1 써야 돼. 그래서 vx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면 전부 다 뭐야?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해서 더해요. 그 다음에 또 뭐야?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해서 또 더해요. 그 다음에 뭐? 이거 제곱까지 해요. 그러면 답이야, vx. 알았죠? 이번에는 이것만 잘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 숙제 질문은 없을 거다. 물론 질문 있을 수는 있지. 질문이 있다면 100% 어디다? 좀 뒤로 넘어가서 유형 7번 이후 뭐? 상황이 주어지잖아. 아까처럼 이런 표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안 주어졌잖아요. 맞죠? 그러면 뭐 해야 돼? 너네들이 스스로 저 표를 그리라는 얘기야. 자, 가보자. 뭐 있어? 이민호 두 개의 공을 꺼낼 때 나오는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 그럼 뭐야? x가 가질 수 있는 거는 흰 공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나 나올 수도 있고 두 개 다 나올 수도 있죠. 그때 이 확률을 구하면 됩니다. 이 확률이 뭐겠어? 두 개를 꺼냈을 때 흰 공이 0개 나오는 확률, 즉 검정 공이 다 나오는 확률. 뭐야? 5개 중에 2개를 꺼내는데 검정 공 중에 2개 다 튀어나오는 확률. 여기는 뭐겠어? 흰 공이 하나 나오는 확률. 그 말은 5개 중에 2개를 꺼내는데 검정 공 2개 중에 하나 나오고 흰 공 3개 중에 하나 나오고. 여기는 뭐겠어? 5개 중에 2개를 꺼내는데 흰 공 3개 중에 2개가 다 튀어나오는 확률. 계산이 맞는지 여부는 10분의 1, 10분의 6, 이거 일부러 약분 안 한다 그래서 10분의 3 더해주면 1이네 맞네. 그러면 계산 맞아. 그럼 또 vx를 구하세요. ex를 구하세요 하면 ex는 곱하고 곱해서 더해주면 ex고 vx를 물어봤다면 위에 또 x제곱 0, 1, 4 써가지고 곱한 놈을 다 더한 거에서 곱한 놈을 또 다 더해서 제곱해서 빼주시면 되는 거지. 그럼 vx가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답니다. 오늘 하는 거. 끝. 자, 쉬운 단원일 때 뭐 대충 공부하지 마시고요. 쉬운 단원일 때 개념을 제대로 익히고 와라. 그래야 어려운 단원으로 넘어가고 그것들을 짬뽕시키고 응용할 때 그때 용어들 때문에 안 헷갈린다. 알았죠? 알았죠? 자, 오늘은 숙제 그래서 어디?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파트. 말 그대로 확률 분포라고 했지만 전부 다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용어 다시 한번 바꿔줄 겁니다. 오늘 한 거는 그냥 확률 분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뭐 이산 확률 분포라고 생각하세요. 알았죠? 알았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